열리시장 레이싱 시간입니다. 개장 전 투자클럽 전문가, 객장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지금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 게임주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NC소프트, 액토즈소프트, 썬데이토즈 이런 종목군들이 추천이 됐고 NC소프트는 중복 추천을 받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특징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비중부터 확인을 해보죠. 코스닥 쪽에 비중이 높네요. 지금 55% 비중으로 나타났고요. 코스피는 45%로 집계가 됐습니다. 업종상으로는 어떻게 분류가 됐을까요? 제조업종이 많습니다. 20% 비중이고요. 오늘 화학섹터, 아모레퍼시픽 등 이 화장품 쪽으로도 추천이 좀 됐었는데 화학업종이 15%, IT 하드웨어 쪽이 15%, 기계가 10%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들어가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명예전당 관심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용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용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영보화학을 주셨네요. 자, 이 종목 주목하시는 이유 설명을 해주시죠. 예, 영보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 소재 업종으로 일단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사실 주가는 굉장히 좀 지루한 박스권 행보를 좀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요즘 들어서 이제 주가가 다시 좀 두각을 좀 드러내고 있는 이유가, 이 기업이 이제 화학 소재이긴 합니다만, 이 화학 소재에서 건자재 쪽이라든가 건축자재 쪽이라든가 자동차 쪽으로 들어가는 소재 비중이 지금 점진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봐야 되기 때문에, 건축 자재 부분과 자동차 부분 쪽, 이쪽에서 만약에 사업의 성과가 나오고 또 향후에 이쪽에서 실적이 조금 이제 건축자재가 요즘 워낙에 잘 나가는 때이기 때문에 건축자재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좀 타이트하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이제 그간의 지루한 박스권에서 좀 벗어나서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업사이드가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실적으로 봤을 때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각을 나타낼 만큼의 그런 정도의 실적 예상치는 아닙니다만,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가이던스상으로 봤을 때 매출액 2천억 원에다가 영업이익 이제 152억 원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최대 실적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점을 좀 봤을 때는 현재 주가 수준은 다소 이제 내년의 실적 기준 대비해서 대략 밸류에이션 8배에서 9배 정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적을 좀 보셨는데 내년도 실적을 보셨어요. 내년 좀 멉니다. 1분기 실적은 좀 부진했고요. 그렇다면 2분기에는 어떻게 좀 나아질 수는 있는 건가요? 이거 그 1분기 실적 자체는 이제 그 공장 이전을 하면서 공장 이전하는 그 과정에서의 시간 격차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신공장 그 실험 가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손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익이 거의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까지는 실적이 조금 예상보다, 그 2분기는 뭐 실적이 예상치가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만 2분기까지도 이제 그 공장 가동률은 조금 이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3분기와 4분기 정도까지 갔을 때 분기별로 이제 영업이익이 대략 한 30억 원대 전후로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4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3분기, 4분기에 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실적은 이제 올해 대략 한 100억 원대 영업이익은 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영보화학에서 만들고, 그 영보화학에서 이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단열재 제품 자체가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도 우수한 좀 평가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건축자재 쪽, 단열재 이런 쪽에 사업 비중이 점진적으로 좀 높아져 가고 있는 이유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은 뭐 좀 먼 미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적으로 주식이라는 게 뭐 현재 실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미래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고, 지금 이제 2분기가 또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의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좀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또 대전 공장 매각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자산 가치도 상당히 좀 우량한 종목인 것 같고 배당 수익률도 높은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좀 살펴주시죠. 예, 배당은 이제 매년 50원과 100원 사이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가 좀 좋을 때는 배당을 좀 많이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배당을 좀 낮춰서 이제 50원 정도를 좀 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영업에 대한 성과가 좀 어느 정도 좀 나오는 때이기 때문에, 배당은 이제 100원 이상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현재 주가 대비해서 시가 배당률은 대략 한 2% 정도 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산 가치 자체는 뭐 아주 이렇게 자산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 공장을 지금 매각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으로서 매각이 되게 되면은
자산 가치가 높아진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현금 흐름 자체가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기관의 매도가 좀 있었어요. 주가도 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다가 어제는 좀 반등이 좀 나온 그 구간인데 단기적으로 21선, 61선 지지 여부에 좀 신뢰를 가져볼 수 있는 건지 기술적으로도 좀 살펴주시죠. 네, 일단 뭐 사실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은 아니었습니다만 이제 연초 대략 한 1분기 정도일까요? 2월, 3월 무렵에 기관들의 매수가 좀 시작이 됐고 꾸준하게 매수를 하다가 이제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4,000원 초반에서 이제 4,000원 후반대까지 올라오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 주가가 이제 4,555원까지 빠지다가 이제 종가 때 좀 어느 정도 캔들 흐름을 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다시 고점을 좀 이제 갱신해 나가는 그런 흐름 자체가 좀 나타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이게 좀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실적에다 대략 밸류에이션 10배에서 11배 정도만 평가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목표 주가는 충분히 6,000원 선까지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점들을 좀 이제 봤을 때 한 4,400원 선은 손절가로 잡으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전략으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관점에서 대응을 하자라는 그 측면이신 거죠? 긴 관점이 아니고요. 길게 보면 사실상 더 높은 주가를 사실 좀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2분기 다 끝났고요. 이제 3분기, 4분기 이제 실적을 기대를 하고 이제 봐야 되는 관점이기 때문에 6,000원이라는 주가 자체는 충분히 빠른 시간 안에 도달을 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6,000원이 단기 목표가네요. 6,000원으로 목표가가 설정이 됐습니다. 조용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지점의 관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은평지점으로 가보죠. 박정현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종목은 모다정보통신입니다. 이 종목 투자 포인트부터 살펴주시죠. 모다정보통신은 그 무선 통신 장비를 통신 사업자 및 단말 제조사 그리고 기타 사업자에 제공하는 업체로서 초고속 무선 데이터 통신 단말기 전문 기업입니다. 전일의 제4 이동통신 사업자의 선정에 따라서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강세를 띄었는데요.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할당 적격 심사에 통과했다는 소식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KMI는 내달 말에 그 실시 예정인 주파수 경매 참여의 자격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의 그 테마로 행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KMI의 그 279억 정도의 그 채무 보증을 섰는데요. 이것은 무려 자기 자본의 121%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주주로 참여했다는 것이 이제 주가 상승의 앞으로 단기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에 그 KMI에 279억의 채무 보증을 한 건데요. 지난 2일까지 2.5 그 GHz 그 대역 주파수 할당 신청에 접수 결과 그 KMI가 단독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이게 허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천의 요인이 됐고요. 세 번째는 정부 쪽에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에 따른 것도 역시 수혜주로 나오고 있는데요. 2020년까지 구조를 투입했다는 내용이 또 수혜 내용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M2M이라는 것은 그 핵심은 산업 및 분야별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인 그 ICT가 융합한 것인데요. 이 M2M은 모든 기기의 그 무선 네트워크 연결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무선 데이터 통신 모듈의 수요가 이 모다 정보통신의 그 수요가 증가가 예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제 표준의 기반이 M2M 표준의 그 플랫폼을 개발을 모다 정보통신을 완료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 동사가 선행적으로 개발한 이걸 통해서 앞으로의 그 선점 효과가 즉 매출의 확대가 기대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추천하게 됐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KMI에 또 많이 좀 주목을 하고 계시네요. KMI가 이 주파수 할당 적격 심사에 통과를 하기는 했는데 이것이 뭐 사업자 성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앞으로 이제 행보가 좀 중요한데 어떤 과정이 좀 남아 있는지 그렇다면 이 모다 정보통신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KMI가 선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그 네 번째 이동통신사로 선정될 가능성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꾸준히 일을 그동안 해왔다가 이번에 이제 나름대로 자본 규모도 크게 3조 이상을
확보를 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본다면 앞으로의 그 제4 이동통신이 선정이 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크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업황이 어떻게 되고 그것은 이제 추가로 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모다 정보통신만큼 여러 가지 테마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수혜적으로 클 것으로 본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모다정보통신하면 사물 인터넷 관련주로 많이 좀 분류가 되는데 현재 사업만 놓고 본다면 사물 인터넷과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걸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럼 관련 사업이 가시화되는 그 시점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건지 좀 어떤 의견 주실까요? 모다정보통신이 작년 매출 비중을 보면 그 라우터가 88%로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실적으로 M2M에서는 한 6% 정도의 매출만 차지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대표이사가 나와가지고 기업에 대해서 말을 한 게 있죠. 모바일 라우터 비중을 30%로 그리고 사물진흥통신이 M2M 쪽의 매출 비중을 70%까지 목표를 늘려서 앞으로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모다정보통신의 앞으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훨씬 좋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기술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지금 60일선, 120일선의 단기 저항을 좀 받고 있습니다. 9,000원 선의 매물대도 존재를 하고요. 지금 차트상으로는 어떤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어제 종가가 7,730원으로 상한가까지 찍다가 8%대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이 종목이 1,650원의 고가가 1월 중순경에 있었고요. 또 4월 초순경에 1,600원의 고가를 찍고 주가가 하락을 했죠. 신용 비율도 9.5%는 아주 단점을 갖고 있는 회사긴 합니다. 외국인은 3.4% 정도의 비율을 하고 있는데 한 34만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전일에 그중에 3만여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주가는 전일에 상쳤다가 하락을 8% 정도의 상승에 멈춘 것은 기존의 매물대가 말씀하셨다시피 8,000원대 이상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8,000원대부터 9,000원 초반까지가 많습니다. 이 매물 소화 과정의 첫날이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오늘 눌림목이 형성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의 수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금일에 눌림목이 있을 경우에 조심스럽게 매수를 해보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판단합니다. 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되겠습니까? 현재가가 7,730원인데요. 일단은 고가인 1,600원, 650원대를 떠나서 바로 앞에 고가인 8,600원대를 먼저 뚫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8,600원의 목표를 뒀고요. 그걸 돌파를 한다면 10,000원까지 갈 수 있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손절가는 단기 5일 중에서 그 시초가인 7,100원으로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박정현 차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다정보통신까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두 종목 다시 한번 가격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박정현 차장의 관심주 모다정보통신입니다. 목표 주가 8,600원, 순절 가격 7,1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앞서 점검해봤던 영보화학은 목표 주가 6,000원, 순절 가격 4,4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열린 시장 레이싱이었습니다.